나만의 감정 캐릭터 만들기 수업은 3D 모델링 툴인 틴커캐드를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 및 상황을 만드는 활동입니다. 틴커캐드에서 2D와 3D의 구분, 도형의 이동, 크기, 변형 등을 학습하고 결합과 분해를 통해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도록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마우스 더블클릭, 드래그 앤 드롭, 마우스 휠 클릭 등 기초적인 부분에서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기초 영어부터 하나씩 익혀 나갔으며 기본 사용 방법을 터득한 후 직접 자신만의 캐릭터를 디자인해 나갔습니다. 학생들이 발표하는 것을 많이 어려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구체화한 3D 형태를 발표함으로써 표현력과 발표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추상적인 감정을 구체적인 시각적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자기 이해와 감정 표현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특히 인상 깊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저희가 진행하는 수업 모습을 3D 모델링을 하여 행복한 표정의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작품을 완성하면서 정말 즐거워하고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화난 표정의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왜 화난 캐릭터를 만들었어? 라고 물어보니 남자친구 때문에 화가 났던 일이 생각나서요? 라고 솔직하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단순히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익히는 것에 넘어서 자신의 진솔한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서 학생들의 내면적 성장과 소통 능력 개발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의미 있는 융합 교육 수업이었습니다. 애니멀 키링 수업은 아두이노 나노, 피에조 부저, 네오픽셀, 히트 스위치를 활용해 학생들이 자신만의 감정을 소리와 빛으로 표현해보는 활동입니다. 처음 코딩을 접하는 학생들에게는 아두이노와 같은 장비가 낯설 수 있었지만 블록 코딩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슬플 때는 파란 불빛이 1초 간격으로 깜빡이고 화날 때는 경고음이 울리게 설정해보자 처럼 감정과 코딩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전 테스트에서는 정상 작동했던 피에조 부저가 현지 수업 중에는 소리가 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는 업로드 방식을 실시간 모드로 전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업 도중 교실 전체가 정전되며 컴퓨터가 모두 꺼지는 상황이 있었고 이에 빙고 게임을 진행해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학기 초반이라 학생들의 이름이 익숙치 않았던 터라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이름을 빠르게 익힐 수 있었고 예상 밖의 상황이 오히려 학생들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코딩을 설명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팀 내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복잡한 용어를 쉬운 단어로 바꾸고 그림 중심의 교환으로 재구성했으며 크메르어 번역본도 함께 제작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감정을 반영한 코드를 직접 만들고 완성해가면서 코딩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AI 동화책 만들기 수업은 내 꿈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상상력을 펼쳐 자신만의 이야기를 책으로 완성해보는 활동입니다. 수업은 간단한 워크시트 작성으로 시작됐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 왜 이 꿈을 꾸게 되었을까? 같은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며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후 동화책의 제목과 주제, 등장인물, 배경과 줄거리를 구상하고 총 14페이지 분량의 장면을 직접 손으로 스케치한 뒤 그에 어울리는 글을 덧붙이며 한 장면씩 이야기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AI 이론 수업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AI는 너를 도와주는 도구일 뿐 진짜 주인공은 너 자신이야 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AI의 원리를 배우고 캔바의 매직 미디어 기능을 활용해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꾸는 실습도 했습니다. 텍스트를 어떻게 써야 원하는 그림이 나오는지 다양한 편집 기능과 스타일 적용법도 함께 익혔습니다. 한 번은 수업 준비를 위해 ICT실에 갔는데 이미 현지 선생님 두 분이 수업 중이셨습니다. 기관에서 정해준 시간이었지만 잠시 혼선이 있었고 현지어로 오가는 대화 속에서 상황을 파악하느라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교실이 양보받아 수업을 무사히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에 큰 흥미를 보였고 동화책을 더 멋지고 정성스럽게 만들고 싶다며 더 많은 시간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보충 수업을 진행해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동화책은 인쇄되어 실제 책으로 제작되었고 학생들은 자신만의 책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낭독회를 열어 학생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수업은 단순한 만들기 활동을 넘어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돌아보고 상상을 실제 결과물로 완성해보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이야기도 책이 될 수 있다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얻는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두이노를 활용한 꾸미즈 만들기는 교육용 키트 안에 있는 다양한 센서와
플라스틱판, 글루건, 클레이 등을 이용해 학생들이 상상하는 스마트홈을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입니다. 이전에 진행했던 애니멀 키링 수업 덕분에 아두이노의 기본 원리를 익힌 학생들은 이번 수업도 수월하게 따라올 수 있었습니다. 조도, 토양 수분, 온습도, 초음파 센서 등 다양한 센서가 추가되면서 학생들의 관심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센서가 다양해진 만큼 코드가 복잡해져 실습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기도 했습니다. 진도를 맞추기 위해 예정보다 빠르게 실습 문제의 답을 공개했지만 학생들도 이에 맞춰 집중해 따라와 주었고 결국 모든 센서의 역할과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센서 실습을 마친 뒤에는 질문지를 나눠주어 각자 꿈꾸는 집의 모습을 구상했습니다. 선호하는 단어를 고르는 문항을 통해 자연, 기술, 놀이 세 가지로 성향을 분류하였고 비슷한 구상을 가진 친구들끼리 4-5명씩 팀을 나누어 집을 제작했습니다. 평소 문구류를 활용한 수업 경험이 적다는 의견도 있었기에 특히나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날카로운 문구용 칼과 가위 그리고 뜨거운 글루건은 자칫 위험할 수 있기에 학생들에게 주의의 주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행히 수업이 마칠 때까지 모두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두이노를 결합한 집을 만드는 활동이기에 학생들의 집 구상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했으나 다행히 팀원들끼리 논의하며 수월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수업 일정과 달리 문구류로 집을 만드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다행히 기관 측에서 주말 보충 수업을 진행해도 된다는 허락을 주었고 감사하게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말에도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완성된 작품은 우리의 꿈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팀별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대부분 처음 진행했던 모습과는 조금씩 다른 결과물이 나왔지만 팀 프로젝트의 재미와 과정의 의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아두이노 센서의 원리와 활용 방법을 익히는 것은 물론 팀워크와 창의적인 문제 해결 경험까지 함께 쌓을 수 있었습니다.